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함수, 생각해 배우는 함수 두 가지를 좀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 합성함수고 두 번째 역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한 번에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역함수 초반에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합성함수라는 것부터 먼저 조금 진행할 건데, 자, 지금 뭐냐? 자, 보면은 자, 합성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두 함수 x, y, y, z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설명이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쉽게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자. 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내가 이 녀석을 x 제곱이라고 할게. 2차 함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라는 함수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라고 정의할게. 이해됐니? 자, 합성하겠다라는 거는 자, 내가 어떠한 함수의 값을 두 번째 함수의 x 값에 대입하는 거를 우리가 합성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야. 여기 있는 x 제곱이라고 하는 수를 여기 x에다가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g라고 하는 요 함수를 여기 있는 2차 함수 x에 대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x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라고 할 겁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합성함수라는 정의를 설명한 게 아니라 합성함수라고 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보여준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내가 f라는 함수에서 g라는 함수까지 합성할 때 결과랑 g라는 함수에서 f라는 함수까지 합성하는 결과가 뭐 같지는 않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합성하는 순서에 따라 함수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합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럼 우리가 새롭게 배웠던 함수의 정의는 집합으로 표현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x라는 집합에서부터 y라는 집합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함수라고 새롭게 정의했죠. 맞니? 자, 근데 내가 새롭게 g라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이 g라는 함수는 자, y에서부터 어디까지? z까지 가는 어떤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됐니?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호준아, 지금 이 녀석이 f의 무슨 역이야? 뭐 치역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있는 y라고 하는 거는 함수 g의 무슨 역이야? 함수 g의 정의역이죠. 이해되니? 자, 그런데 호준아,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랑 당연히 똑같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함수의 치역과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일치할 때 우리는 뭐 하겠다? 이 관계를 그냥 한 번에 x에부터 z까지 표현해보겠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를 순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내가 어떤 x를 함수에 대입했어. 그럼 얘가 뭐가 돼? fx라고 하는 녀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fx라고 하는 함수값을 또 다른 함수 g에 뭐로 보겠다? 정의역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fx라고 하는 요 함수 g의 정의역을 g라는 함수에 대입해서 z라는 치역을 찾을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 fx라고 하는 함수를 gx에다가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g 가로 열고 그 안에 fx가 들어간 관계가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뭐라고? 합성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괜찮아? 자,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결국은 내가 얘에서 얘까지 합성함수 하는데 이 가운데를 생략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를 생략해서 나타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x에서 바로 어디까지 가는 거야? z까지 가는 거겠죠. 호준이 괜찮아? 자, 그러면 x를 대입했더니 이 녀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fx가 생겼고 그 fx를 다시 누구한테? gx에다가 대입하는 합성함수가 되었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f 합성 g라고 하는 기호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우리 보통 곱하기 쓸 때 x.y 이렇게 썼잖아요. 그치? 이 점하고 다른 거야. 좀 더 큰 거야. 알겠죠? 자, 함수 f 동그라미 g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g라는 함수를 f라는 함수에 대입해서 합성 함수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f라는 함수에 먼저 대입해서 g라는 함수에 대입한 거잖아. 이해되니? 그 순서가 누구부터야? f부터죠. 맞아요? 그럼 누구부터? g, 그 다음에 합성함수 f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지우 괜찮아?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호를 쓰게 되면요.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자, G 합성 F. 자, 여기 X라고 하면 내가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X라는 거를 먼저 F라는 함수에 대입하고 그 함수를 다시 누구한테 대입하겠다? G라는 함수에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해야 돼. 누가 먼저야? 얘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얘가 몇 번째야?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내가 함수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어떤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어떤 함수값이냐면 F 합성 G를 할 건데 내가 여기다가 3을 한번 대입하고 싶다고 할게. 함수는 여기 있는 함수를 써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해봐. 자, 어머야, 우리가 G4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몇이야? 5가 되죠. 그 5를 다시 누구한테 대입하겠다는 거야? F라는 함수에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럼 F5는 어떻게 되지 않아? 25가 되겠죠. 우리가 뭘 구한 거야?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한 거예요. 이래니? 그럼 결국은 함수값을 몇 번 구하는 거야? 2번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번에 이런 거 해볼게. 호준이가 물어봤는데, 호준아? 자, 이번에는 G라는 똑같은 함수를 2번 계산하고 싶어. 이번에 2를 대입할게. 그럼 호준아, G2는 몇이야? 3이야. 그 3을 다시 누구한테 대입하겠다는 거야? G한테 대입하겠다는 거야. 호준아 몇이야? 4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합성 함수를 계산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걸 구하고 싶다라고 해볼게. 자, 내가 그러면은 첫 번째 뭐 구하고 싶냐면 이걸 구하고 싶어. 자, F 합성 G X를 구하고 싶어. 그럼 잘 봐. 자, 호준아, GX라는 식이 뭐야? GX라고 하는 함수식이 뭐야? 그거를 누구한테 대입하겠다? X 플러스 1을 함수 F한테 대입하겠다는 거야. 근데 함수 F가 어떻게 생겼어? X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볼게. 순서를 바꿔볼게. 자, G 합성 FX라고 해볼게. 그럼 X를 누구한테 먼저 대입하는 거야? 함수 F한테 먼저 대입하는 거야. 그럼 기서봐. X를 함수 F에 먼저 대입하면 그 함수가 어떻게 돼? X 뭐라고? X 제곱이죠. 자, 그러면 그 X 제곱을 누구한테 대입하겠다? 이제 함수 G한테 대입하겠다는 거야. X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다가 X 제곱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가 돼? X 제곱 플러스 1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거 두 개 계산했던 거 알지, 그치? 근데 우리 그거에 뭐까지 배운 거야? 합성하는 기호까지 배웠던 거야. 호준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배울 거는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인데 앞에 보세요. 자, 두 번째 성질 볼 겁니다. 자, 앞에 보자. 자,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F. 자, F 합성 G라는 함수가 있고요. G 합성 F라는 식이 있어. 자, 그럼 이 녀석을 합성하는 순서는 얘가 첫 번째로 합성이고 얘가 두 번째로 합성하는 거야. 자,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첫 번째로 합성이고 얘는 두 번째로 합성인 거야. 이래니 우리가 이렇게 연산하는 과정을 바꾸는 거를 교환 법칙이라고 집합에서도 배웠죠. 맞습니까? 자, 이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니 물어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면 보통 함수의 결과가 바뀝니다. 여기서도 너네가 보고 있지 않을까? 그치? 맞니? 자, F에서 G를 합성한 결과는 X제곱 플러스 1인데 G에서 F를 합성할 때는 뭐가 돼?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되죠. 맞습니까? 물론 주어진 함수에 따라 같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야. 괜찮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내가 이렇게 써볼게. H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를 합성해 볼 거야. 그럼 호준아 순서가 어떻게 돼? 얘를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얘를 두 번째로 해야 되고 마지막에 얘를 세 번째로 합성해서 식을 계산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결합법칙. 결합법칙이 뭐야? 괄호를 써가지고 누구 먼저 연산할 건지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예를 들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으면은 내가 이 새끼를 먼저 더하나 이 새끼를 먼저 더하나 순서대로 그냥 더하나 상관없잖아. 그치? 맞아? 합성함수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는 거야. 내가 이 녀석을 얘네 둘이 먼저 합성하고 F 합성한 거랑 합성해도 자,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G 합성 F를 하고 H랑 합성해도 결국은 똑같다는 거야. 무슨 법칙이 우리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합 법칙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시험에는 사실상 안 나옵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 잘 봐. 이거는 내가 예시로 들어볼게. 뭐냐면요.
어떤 함수가 있어. 내가 여기다 i라는 함수를 합성할 거야. 호준아, i라는 함수가 뭐였어? 혹시 기억나? 제가 혹시 기억나? 맞아요, 항등함수야. 정확히 기억했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y는 x라고 정의했고 우리가 이 새끼를 ix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인간도 아니, 인간이 아니네. 인간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이 녀석 가지고 이번에는 항등함수랑 fx랑 결합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항상 그냥 자기 자신이 돼. 뭘 하는 자기 자신이 돼. 그럼 예를 들어볼게. 자, fx를 뭐라고 가정해볼까? 호준아, 몇 참수라고 해볼까, 우리? 2참수라고 해볼게요. 좀 복잡하게 쓰자. 이 정도면 꽤 복잡해요, 그쵸? 맞아? 그 다음에 ix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ix. 자, ix는 그냥 x, 이거잖아, 그치? 맞아, 주희야?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자, 요 새끼부터 합성해볼게. 자, 얘는 누구부터 대입하라는 거야? 항등함수부터 대입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지, 그치? 맞니? 봐봐, x 대입했어. 그거를 다시 fx에다가 대입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대로 되겠죠, 호준아, 그치? 자, 두 번째는 뭐야? f를 먼저 구한 다음에 i에다가 대입하래. 자, f 먼저 구했어. 이 새끼를 통째로 어디다 대입해? x에다가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이게 누구랑 똑같아? 원래 함수 fx 마이너스 4x 플러스 1하고 똑같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 간에 누구랑 항등함수랑 결합하게 되면 합성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야. 그냥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1은 어떤 수를 곱하든 무조건 뭐가 돼? 자기 자신 되죠. 맞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자,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뭐냐면 합성함수가 성립할 조건을 물어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것만 기억해. 자, 얘들아, 이게 합성함수의 정의잖아, 그치? 맞아? 지금 첫 번째 함수의 치역과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결합돼 있으면 이거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에 무슨 집합이 돼야 되냐면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봐봐. 내가 여기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했다고 해볼게. 그랬더니 여기 함수값이 5가 나온다고 해보자. 괜찮아? 근데 알고 보니까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보니까 이 녀석의 정의역이 2하고 4밖에 없어. 그러면 1하고 5에서 연결고리가 있어, 없어? 연결고리가 없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 첫 번째 함수에 나온 이 치역이라는 이 값이 어디 안에 포함돼야 돼? 두 번째 함수의 누구 안에? 정의역 안에 쏙 포함돼 있어야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 합성 함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실제 문제 풀 때 이거를 항상 고민하면서 풀진 않을 겁니다, 사실. 웬만하면 실수 전체에서 보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간혹 가다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개념 플러스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두 함수 FG에 대해서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면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거기다 별표 하나만. 그냥 읽어만 주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로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호준아, 그럼 물어볼게. 다른 분들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냥 합성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다들 괜찮니?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뭐 할 거냐? 역함수 할 건데요. 얘들아, 오늘은 역함수의 기본만 할게요. 알겠죠? 뭐 역함수의 성질이 뭐고, 뭐 역함수는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안 할게. 기본만 할 거야. 자, 이제 앞에 보자. 자,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함수가 있어. 자, y는 뭐가 돼? fx. 자, 이렇게 있다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우리가 역수라고 하면, 보자, 역수의 정의가 뭐야? 틀려도 돼? 편하게. 역수의 정의가 뭐야, 역수? 숫자를 그러니까 그 뒤집는 게 뭐랑 뭐를 뒤집는 거야? 맞아요. 분모와 분자 뒤집는 거 우리가 역수라고 배웠어. 그렇게 떨어. 그렇게 떨어. 자, 그럼 보자. 주희야, 우리가 여기 x 값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y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정확히는 이제 공역이라고 했고, 그러면 자, 우리가 x한테 선택받은 fx라는 이 함수값 있죠, 그쵸? 이 함수값을 우리가 보통 치역이라고 한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조금 정확하게 하면 정의역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를 뒤집는 걸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는 건 뭐야? 자, 지금 여기 x, y죠, 그쵸? 이 새끼를 일단 내가 치역이라고 할게. 알겠지? 자, 그때 이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를 바꿔서 이런 함수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역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 잠깐 봐봐. 역함수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 기호가 존재하는데 그 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 자, fx의 그 지수 쪽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게 역함수란 뜻이야. 역함수는 뭐가 바뀌었다?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만 할게요, 오늘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원래 함수라는 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이걸 f라고 우리가 정의하죠. 맞아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아까 x를 대입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fx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가 그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y라고 한단 말이야. 괜찮아? 자,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화살표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된 거야. 이해되니?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간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누구를 대입해야 돼? y라고 하는 요 새끼를 함수 f에 대입해야 되는데 내가 역함수를 나타내는 함수 기호는 f-1제곱이라고 했죠. 근데 f-1제곱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읽을 거야. 인버스.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y는 f에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f 인버스라고 하는 이 역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역함수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를 y를 할게. 자, f 인버스 거기다가 y를 대입해.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당연히 원래 정의역 x랑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배웠을 때 알고 가야 되는 게 자, fx가 어떠한 y라고 하면은 이거를 무슨 함수 했을 때 역함수 했을 때는 f 인버스 y는 뭐가 된다? x가 된다. 그 이유가 뭐다?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괜찮니?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유일하게 역함수에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어떤 문제 예시가 있다고 해볼게. 자, 어떤 함수 fx가 있다. 자,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힌트가 뭐라고 나냐면 자, f 인버스 4라고 하는 거는 7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치?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보고 뭘 생각해야 돼? 봐봐.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 하게 되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니까 f7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실제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다들 따라왔어요? 지금 괜찮아?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역함수라는 개념은 고3 때 계속 나와요.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알겠지? 뭐를 바꾼다? 그것만 생각해. 정의역을 바꾼다. xy를 바꾼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xy를 바꾼다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돼요. 왜? 중요한 우리 y가 원래 공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그래서 xy를 바꾸긴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건 조금 틀린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다. x하고 y가 대응될 때 바뀐다는 거야. 봐봐. 이게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자, 1, 2, 3이 있어. 준아. y가 있어. 1, 2, 3, 4, 5가 있다고 해봐. 자, 함수 if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1이 1로 간다고 해볼게. 2가 2로 간다고 해볼게. 뭐 3이 3으로 간다 해보자. 이거 함수 맞죠? 맞아? 그럼 역함수 하게 되면 얘가 반대로 가는 거야. 이게 1로 가는 거고요. 요게 요로 가는 거고요. 요게 요로 가면서 얘가 역함수로 바뀌는 거지. 지금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함수도 함수입니다. 함수의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돼. 함수의 조건 두 가지가 뭐야? 첫 번째, x는 무조건 y를 선택한다. 두 번째 뭐야? x는 y를 한 개밖에 선택 못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이제 얘가 정의역으로 바뀐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살은 녀석하고 오란 녀석은 지금 y값을 골랐어 안 골랐어? 안 골랐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함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돼.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다. 주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가 가능한 조건이 있었잖아. 그치? 역함수도 역함수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다음 주에 진행할게요. 알겠죠? 합성함수만 해도 풀 게 조금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다? 간단하게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는 행위다. 여기까지만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부터 조금 뭐 보면요. 자, 119쪽 볼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보자. 자, 780번 볼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집합의 관계는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F2는 몇이야, 호준아? F2. 5. 그 5를 다시 G한테 대입하래. G5는 몇이야, 호준아? 3. 그게 첫 번째 답이겠죠, 그쵸? 써야지, 호준아. 자, 두 번째 갈게. 2번 갈게. F4가 몇이야, 재현아? 8이요. 그럼 그 8을 다시 G한테 대입하면 몇이야? 2요. 2. 함수값이 2가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81번부터 784번은 직접 뭐 하는 거야? 합성하는 거죠. 자, 783번 보도록 할게요. 783. 자, F라는 함수가 뭐라고 돼 있냐면 호준아 3x-1이라고는 1차함수라고 돼 있고 자, G라고 하는 함수는 자, x제곱 플러스 2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자, 저는 마지막에 뒤에 것만 할게요. 자, 뭐라고 돼 있어? gx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호준아 gx가 뭐야? 그치, x제곱 플러스 2지. 그치, 그거를 다시 누구한테 대입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대입하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자기 자신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돼? 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제곱한 다음에 더하기 2 하라는 거야, 호준아. 괜찮아? 그럼 완전 제곱식 하게 되면 어떻게 돼? x 4제곱 더하기 4하고 x제곱 더하기 4, 6 이렇게 정리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이죠. 자, 그 다음 7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5번.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 고르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얘들아, 기억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가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기억 봐봐. 기억 보면 거꾸로 가도 상관없지, 그치? 자, 니은은 거꾸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1이 3개나 선택하니까 꺼져겠죠. 안 돼. 자, 디귿은 거꾸로 가도 상관없네요. 자, 하지만 리을은 거꾸로 갔을 때 B가 2개를 선택하잖아, 호준아. 그치?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답은 기억 디귿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786번 보면요. 자, 함수 fx가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자, x-2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1번 보면은 봐봐. f 임펄스에다가 뭐를 대입했더니 5를 대입했더니 a가 된대. 자,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봐봐. 역함수, 봐봐. 원래 역함수인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보자.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고.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럼 뭐 하면 돼? a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a-e는 5니까 호준아 a는 몇이야? 7.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788 보겠습니다. 자, 788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자, y가 자, 4분의 1 x라고 돼 있고 그 다음 8분의 3을 구했잖아. 그치?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래? 이 함수의 역함수를 그냥 직접 구해보래. 그럼 역함수라는 건 내가 뭐라고 했어? 간단하게 말하면 x, y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x, y 바꿔주세요. 어떻게 돼? 얘가 x가 되고요. 얘가 4분의 1 y 그리고 더하기 8분의 3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쓰니?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함수잖아. 그치? 그럼 정리를 조금 하셔야겠죠. 그럼 4분의 1 y는 뭐가 돼? 자, x 마이너스 8분의 3이고 재현아 양변에 몇 곱할까? 4를 곱하는 게 좋겠죠? 그럼 y는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뭐가 돼? 2분의 3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역함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함수를 직접 구한 거지 민영아, 그치?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바로 유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할 건데. 자, 집중하세요. 자, 해보자. 자, 우리 함수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첫 번째 함수. 함수의 개수. 자, 예시를 듣는 게 가장 좋겠죠. 맞습니까? 자, 어떤 함수가 x에서 y로 갑니다. 자, f. 자, 정의역이 1, 2, 3이 있고요. 자, 얘가 a, b, c. 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의역이 선택할 수 있는 공역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호준아,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있어 지금? 5개 있죠. 맞아? 기사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모두 몇 개 있어? 네. 왜 4개라고 했어? 5. 왜 5개라고 했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잖아.
똑같은 거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5. 자,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개가 되겠네. 그럼 5를 몇 번 곱하면 돼? 3번 곱하면 되니까 5의 몇 제곱이 돼? 자, 3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공식화하면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잘 봐. 공역의 개수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모여주면 돼. 거듭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니? 밑에 5라고 하는 게 지금 공역의 개수잖아. 그치? 맞아? 지금 여기 3이라는 게 정역의 개수잖아. 맞니? 그럼 결국은 공역에다가 정역만큼 거듭 제곱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함수의 개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주희 괜찮아?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함수의 개수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자, 개수 보도록 할 건데, 자, x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함수를 g라고 할까요? g. 그리고 자, g. 자, y라고 할게. 자, 얘도 마찬가지할게. 1하고 2하고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함수의 개수인데, 자, 똑같은 걸 써버렸네. 미안해. 자, 제가 쓰고 싶었던 건 정확히는 1대1입니다. 1대1. 자, 1대1 함수의 개수인데, 자, 호준아, 1대1이라는 거의 뜻이 뭐야? 그냥 편하게 얘기해. 너 마음대로. 응? x 하나당 y 하나. 이건 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말할게. 자, 똑같은 y 값을 고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자. 알겠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호준아,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일단 몇 가지야? 5가지. 자,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치, 왜 똑같은 거 선택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럼 호준아,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죠. 5, 4, 3. 이거 옛날에 우리 1학기 때 뭐라고 배웠어? 순열이라고 해서 배웠죠. 맞습니까?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기호로 쓰게 되면 5, P 몇이야, 재현아? 3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5가 뭐의 개수야? 공역의 개수죠. 여기서 3이 뭐야? 정역의 개수죠. 그럼 이거를 공식화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공역의 개수에다가 P, 정역의 개수를 순열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가로 해볼게. 이번에는 1대1 대응까지. 자, 그럼 만약에 봐봐, 앞에 봐봐. 자, 이번에는 얘네 둘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1대1 그냥 대응이라고 생각해볼게.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럼 재현아, 생각해보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2는? 나머지 하나는? 한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했어? 3p3이라고 했지만 1까지 곱하는 거를 뭐라고 불렀죠? 팩토리얼이라고도 불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그냥 뭐 하면 돼? x 팩토리얼 또는 그냥 y 팩토리얼로 계산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공식처럼 쓰든 그냥 문제를 풀 때마다 생각하든 그냥 상관없어요. 기사가 어디 봐? 아, 얘를 봤어? 어디 봤어? 지금 내가 보기엔 지금 호준이 뒤통수를 졸라게 쳐다봤는데 그렇게 매력적이야? 호준이보다 네 티셔츠에 있는 고양이가 더 매력적이야 상당히. 아주 매력적이야. 검은 고양이 3마리 마음에 들어요.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볼게요. 자, 집중.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 얘들아 쉽게 말하자. 항등함수는 그냥 무조건 인풋, 아웃풋이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몇 개밖에 없겠어. 한 개밖에 없어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본다 한들 그냥 한 개인 거야.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반드시 몇 개다? 그냥 한 개.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뭐 할 거냐면은 이제는 상수함수를 볼 거야.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 자, 그럼 상수함수가 뭐야? y 값이 항상 일정한 거죠, 그렇죠? 맞아? 그러면 내가 정역이 있고, 자, 공역이 이렇게 y 있다고 하고 함수 f라고 해볼게. 자, 그럼 여기가 1, 2, 3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뭐 7, 8, 9, 10, 11, 12라고 해볼게. 이해되니? 자, 그러면 봐봐. 1, 2, 3이 전부 7만 선택해야 돼. 이런 게 상수함수야. 모든 정의역이 y값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똑같은 것만. 자, 그러면 똑같은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몇 개 있어? 이거야. 전부 다 7을 선택할 때, 전부 다 8을 선택할 때, 전부 다 9를 선택할 때, 전부 다 10을 선택할 때. 이게 상수함수라고. 알겠니? 그럼 몇 가지야? 4가지죠. 괜찮아?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 그냥 뭐의 개수만큼
공역의 개수, y의 개수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상수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있어. 그럼 상수함수 몇 개야? 그냥 100개인 거야. 호준이 괜찮아? 자, 여기까지 필기하실 분 필기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거니까, 자, 하나 더 하는 건 제가 중요하니까 포스트잇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담비 포스트잇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멸종위기 포스트잇이에요. 알겠죠? 이게 멸종위기야 지금. 멸종위기 포스트잇입니다. 알겠죠? 그럼 두 장 써 이 새끼야. 소공인도 선생님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저 혼이 지금도 그러지 마라. 자, 네, 여기까지 필기 해주세요. 좀 기다릴게요. 내가 필기하다가 잘못해서 기호 3번 적으면 안 돼. 오늘 몇번 뽑았어? 저 기억 어? 기억 안 나. 뻥치지 마. 이 새끼 비밀 투표하네. 우리나라가 무슨 비밀 투표야? 씨. 주인은 투표했어? 투표했어? 했어? 무효표였어 아니면 뭐 찍긴 했어? 찍긴 했어? 5번? 근데 이번에 4번까지 있었잖아, 그치? 역대로 많았어. 역대로 많았어. 4명의 후보가 나온 적은 없어. 그러니까 총 12명인 거잖아, 후보가 그러면. 그치? 부회장 2명도 있으니까. 그런 적은 없었어. 장면이 레전드. 한 팀. 단일 후보. 얘들아, 너네 정교 회장님 아시지? 정치 관심이 많은 정교 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된 사람 말고 그 전에. 아무튼 그 선배랑 어떤 선배가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1분 늦은 거야. 근데 걔가 되게 그런 거 막 교칙 이런 거 되게 막 찾아다니거든. 근데 선생님 따진 거야. 1분 늦으면 왜 받아주시냐? 이건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취소돼가지고 단일 후보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조례를 보니까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진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거야. 그래서 그 선배 엄청 울었어. 1분 늦은 것 때문에. 왜냐면 인기 투표를 쓰면은 그 두 번째 선배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 그거를 의식했는지 그 1분을 엄청나게 강요하면서 결국은 떨궈냈지. 지금 1번 뽑았다고 했지? 일찍이야? 일찍이네. 오케이. 정치적인 성향 잘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몇 번 뽑으셨어요? 저요? 저 허경영이요. 결혼하면 1억씩 준대서. 근데 깜빡 갔어. 그냥 놀랬던 게 그 기호 몇 번이지? 뭐 7번인가 몇 번인가 무슨 정가 10번 뭐 이딴 새끼가 막 대통령 후보하던데. 17번. 17범이야?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근데 그건 약간 진심으로 대단했어. 17번이나 어쨌든 법법에 걸릴 짓을 한 거잖아. 깡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우가 맨날 혼나지만 핸드폰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겠지? 17번은 넘은 것 같은데. 늘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야. 들키는 걸 애초에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 에휴 그냥 뭐 되겠지. 내가 1등급인데 감히 뭐라고 하겠어? 네 합니다. 아주 뒤지게 맞아야 되네요. 그 옛날에 한참 그런 것도 유행했었거든. 공신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인데 문자 전화만 딱 되게 많아놓은 거야. 근데 이제 요즘 애들 스마트하잖아. 늘 그렇듯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그 락을 해제하는 방법을. 지금 해제 좀 해본 표정이다. 그 폰 나왔을 때 아이들이 뭐 꿈을 거의 해커로 그걸 못 끝났지.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그때 얘 전화 걸었는데 자기 엄마가 이쁜 사줬대. 갑자기 한 이틀 지났는데 그걸 풀었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유튜브 못 보고 앱 설치 불가능하고 막 이런 거였어. 학교 패드. 학교 패드. 학교 패드가 좀 그런 식이죠. 근데 아이패드는 좀 힘들지 않나 그게 하는 게? 아이패드는 애초에 그거를 안 했다가 심을 심어갖고 하는 방식으로 막아놨더라고. 애초에 만듦새를 자체를.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안 해. 아니 유튜브는 볼 수 있어요.
아 외부로 볼 수 있지. 예. 어. 상관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요거 풀기 잘해야 돼. 증가 또는 감소함수. 자 증가 또는 감소함수. 요거까지 설명하고 잠깐 좀 돌릴게요. 자 이거 책이 없어요. 필기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증가함수라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증가한다는 건 이렇게 생겼죠.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증가한다는 건 뭐 이렇게 생긴 거지. 그쵸?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가 증가하는 거라고 하잖아 우리가 보통. 그럼 감소하는 거는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 감소라고 했지. 너네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치?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은 봐봐, 호준아. 자 여기 x1이 있다고 하고 x2가 있다고 하고 x3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x 값이 점점 커질수록 높이 함수 값도 어때? 커지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감소함수 볼게. 자 x1이 여기 있어, x1. 자 x2가 있어, x3가 있어. 호준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은 커지죠. 아니 x 값은 커지지 멍청한 새끼야. 인격비하 당하는 그래? x 값은 커지냐고. x 값은. 자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y 값은 높이가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죠.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해. 그러면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식의 기호가 뭐냐면, 자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이거에 대한 무슨 값도 함수 값도 fx1이 fx2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감소함수는 뭐냐? 감소함수는 봐봐, x1보다 x2가 더 x값이 크면 그때 함수값은 오히려 누가 더 크다는 거야? fx1이 더 크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겠다?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정의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식이다. 자, 너 이제 함수, 증가 함수 혹은 감소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함수의 개수를 한번 볼 겁니다. 자, 함수 f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1, 2, 3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 11, 10, 11, 12, 13, 14. 총 원소가 5개 있다고 해볼게. 자, 근데 문제가 나온 거야. 얘가 함수 f는 증가가 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포스트잇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아, 나 주의한다. 나 보고 나 책상에다 적는 줄 알았어. 책상 필기법 나쁘지 않아. 자, 이렇게 증가함수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얘가 증가함수라고 하면 호준아, x 값이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잖아. 그럼 1, 2, 3이 원소를 선택할 때 봐봐. 1이 11을 선택하고 2가 10을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x 값이 크면 y 값도 커야 된다. 호준아. 너 방금 상식 밖에 발언을 하려고 해서 지금 조심해.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보통 x가 10을 선택했으면 2가 11을 선택했고 뭐 3은 13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돼. 맞니?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내가 만약에 봐봐, 원소 5개 중에 11이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14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맞아? 근데 함수의 전제조건이 주의야. 증가함수잖아, 그렇지? 그럼 1은 무조건적으로 11을 선택해야 되고 2는 무조건적으로 12를 선택해야 되고 3은 무조건적으로 14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왜? 증가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해버리자. 이 증가함수를 만족하려면은 지금 주어진 원소 5개 중에 그냥 몇 개를 선택해서 3개를 선택해서 그냥 끝내면 된다는 거야. 이 5개 중에 3개를 선택만 한다는 게 뭐죠? 순열과 조합 중에 조합이었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계산하자? 원소 몇 개 중에 5개 중에 그냥 정의역이 선택할 3개를 선택만 해주자는 거야. 그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걸 뭐로 나눠야 돼? 결국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계산하게 되면 얘는 몇이야? 1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 주희야 괜찮아? 그러니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다? 조합으로 계산할 거다라는 거야. 이거 그냥 모르시면 외우셔도 돼요.
왜 이거는 증가함수를 계산해야 돼? 이런 말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만약에 헷갈리잖아. 증가, 감소 함수를 개수를 나타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조합 쓰셔도 돼요. 암기하듯이. 그럼 얘는 뭐 공식화하면 이렇게 된 거야. 공식화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야. 공역에다가 정의역의 개수만큼 뭐 해버리는데 조합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원리가 뭐다? 다시 한번. 자, 내가 만약에 10을 선택했고 12를 선택했고 만약에 13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현준아, 얘가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이 반드시